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통장이 압류되어 단돈 1원도 인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생계비 185만 원을 합법적으로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통장 압류는 단순히 개인의 신용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기본적인 식생활과 주거권을 마비시키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집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잡하고 높은 법원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서 내 소중한 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지 그 실전 비책과 법률 실무 노하우를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효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채무자분들에게 정확하고 따뜻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엄격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국가가 채무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생명줄과 같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이 있다면 그 돈은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은행이 마음대로 묶어둘 수도 없는 법적 성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것이 은행에 도달하는 순간 은행은 여러분의 통장 전체를 즉시 동결시킵니다. 법에는 분명히 185만 원까지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은 왜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은행이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은행은 법률상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다른 여러 금융기관에 또 다른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만약 은행이 임의로 185만 원을 출금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이 다른 은행에 이미 수천만 원의 장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은행은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은행은 일단 무조건 전액을 묶어버린 뒤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결정문을 받아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억울하게 묶인 생계비를 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전 3단계를 설명해 드릴 텐데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법원을 설득할 완벽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의 재판부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눈물 섞인 호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와 근거로 증명된 객관적인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정확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금융권 계좌 잔고 현황을 보여주는 어카운트 인포 상세 내역서이고 두 번째는 해당 자금의 원천과 성격을 증명할 최근 1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 및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신청인이 처한 생활고의 긴박함을 입증할 공과금 체납고지서와 각종 독촉장입니다. 세 가지 필수 서류 목록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법원의 문을 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서류들이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하나씩 아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상세 내역서에 대해 먼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그리고 상호금융의 계좌 현황까지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하시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한 번으로 내가 가진 전 금융권 계좌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무 팁은 반드시 계좌 요약 내역이 아닌 상세 내역을 출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왜 이 서류를 이토록 까다롭게 요구할까요? 판사가 범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의심하는 대목은 이 신청인이 압류된 통장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상금을 은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카운트 인포 상세 내역은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압류된 이 계좌 외에는 정말로 단돈 1원의 가용자산도 없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계좌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장호가 남아있다면 법원은 신청을 즉각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를 지연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와 파킹 통장 활용이 일반화된 만큼 법원은 숨겨진 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용, 연동 계좌까지 꼼꼼히 살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 전체 상세 내역을 발급받아야만 판사의 신뢰를 얻고 단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1년치 통장 거래 내역과 소득 증빙 자료는 압류된 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금이 어딘가에서 우연히 입금된 정체불명의 목돈이나 투자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달 피땀 흘려 정당하게 얻은 근로소득급여나 일용직수당 혹은 국가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기초연금처럼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32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월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거래 내역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입금된 날짜와 압류가 집행된 날짜를 대조하여 이 돈이 묶임으로써 당장 내일의 식비나 자녀 교육비 혹은 출퇴근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조차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내역 중에 급여 외에 부수적인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지인에게 잠시 빌린 돈인지 아니면 소액의 환급금인지 등을 소명서에서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함께 하셔야 판사의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공과금 체납고지서와 독촉장은 사건의 긴급성을 판사에게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무기입니다. 법원에는 매일 수천 건의 민사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립니다. 판사가 수많은 서류 뭉치 속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가장 먼저 집어들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하려면 당장 이 돈이 풀리지 않았을 때 신청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서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납된 월세 독촉장이나 관리비, 연체 안내서 혹은 자녀의 수업료 미납 통지서나 꾸준히 지출되어야 하는 지병치료용, 병원비 및 약값 청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인해 발생한 연체 고지서들은 판사에게 이 신청인은 오늘 당장 통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직면하겠구나라는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100마디 말보다 붉은색의 독촉장 한 장이 판사의 결재인을 찍게 만드는 더 크고 확실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입증 서류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 자료들을 논리적 기반으로 삼아 정식 소명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채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파악하고 돈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친절합니다. 판사가 읽자마자 신청인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적 소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명서의 도입부에는 현재 압류된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85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관련 법령 근거를 들어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가계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와 매달 수만 쉬어도 지출되는 필수 생활비 리스트를 상세히 도표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의 가파른 물가 상승 지표를 언급하며 이 185만 원이라는 금액이 채권자의 권리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최후의 보루임을 법률적 논리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판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 촉구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의 실무적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반적인 사건 처리 순서만 무작정 기다릴 경우 결정문 수령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쌀을 살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실무 기술이 바로 심리 촉구서입니다. 이는 담당 재판부에 현재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위급함을 정중하게 알리고 신속한 판결을 재촉하는 공식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당장 전기세가 장기 미납되어 단전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어린 자녀의 분유를 살 돈이 전혀 없어 긴급한 사회적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등 구체적이고 처절한 긴급 사유를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촉구서가 정식으로 들어가야만 담당 판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긴급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고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열흘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계비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여 가계의 숨통을 트이우는 법률사무소 효산만의 차별화된 실무 노하우입니다. 법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합니다. 민사집행법이 보장하는 185만 원은 여러분이 사정하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돈을 성공적으로 찾아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다시 일어설 경제적 힘을 얻고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빚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변화된 법원 실무 기준과 고물가 시대의 특별 생계비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이 전액 압류되어 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효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계비를 되찾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 효산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 싸우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